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5시를 넘었습니다.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켜서 폐쇄하는 쇼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은 지금 북한 정권에 놀아나고 있는 언론은 마치 이것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을 폐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보면 기분이 좋겠지만 속으로는 웃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 핵 폐기를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 폐기라는 이야기를 했고, 더구나 이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전원회의 결정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완전한 핵무력, 수소폭탄까지 포함한 완전한 핵무력을 갖추었으므로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 풍계리는 수명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명을 다했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더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뜻보다는 이미 6번에 걸쳐서 폭발을 거듭하다가 보니까 내부 지형이 붕괴되고 해서 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인데 이것을 아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 폭파 쇼를 하는 거죠. 김정은은 지금 세계를 상대로 한국을 들러리로 삼아서 비핵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쇼. 그런데 전문가들은 속지 않죠. 어떤 범죄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은 보존해야 됩니다. 살인사건 현장은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한 상태에서 거기서 지문 채취 그리고 총탄의 흔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동안의 핵실험, 핵개발의 현장은 어디냐? 바로 풍계리입니다. 이게 범죄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개발을 했느냐, 핵폭탄은 몇 개를 만들었느냐, 성능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이 풍계리 실험장에 대한 국제사찰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사찰이 있으면은 여기서 증거를 얻고 지문을 채취하고 역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이 몇 발의 핵폭탄을 갖고 있다. 플루토늄이 몇 개고 우라늄이 몇 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찰,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이거는 증거인멸이에요. 백악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사찰 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김정은은 기자들만 불러가지고 합니다. 기자들 부르기 전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사찰을 하고 공개를 했어야 되죠. 그건 하지 않고 쇼만 하겠다는 겁니다. 쇼만 하겠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증거인멸 행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시어스, 참 고상한 조치를 취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이게 코미디인지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절대로 자유로운 사찰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만나가지고 좀 원칙적인 합의는 할 수 있겠죠. 그 원칙적인 비핵화 합의를 하더라도 실천 단계로 들어가면은 우선 북한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핵폭탄이 있고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해가지고 신고하는 그 문서가 아마 한 트럭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과 IAEA가 차곡차곡 검토를 하고 이것은 의심스럽다, 왜 누락이 되었느냐,
이렇게 주고받는 세월이 아마 몇 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조사해 보겠다 했을 때 북한이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죠.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정이 떼려면 그걸 랜덤 액세스라고 합니다. 임의로 지정하는 장소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강제수용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겠습니까? 그거 보여주었다가는 북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 참상이 알려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풍계리 폭파하는 걸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금정에 응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금정에 응하지 않는다. 아무리 트럼프, 김정은 합의가 근사하게 나오더라도 실천 단계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금정할 방법도 없고 사찰할 방법도 없다.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는, 김정은 정권이 항복하기 전에는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김정은의 선전 전략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기자단을 초청을 하는데 일본만 싹 빼고, 거북한 일본을 빼고, 또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언론을 지정을 해가지고 아마 데리고 갈 모양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 말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걸 보면은 김정은이가 사기를 치려고 한 면도 있지만은 김정은의 의도를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김정은도 놀랄 정도로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가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김정은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너무나 국제사회에서 나를 미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담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여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고 김정은과 만나서 과연 판을 깰 수 있느냐? 판을 깰 수 있어야 트럼프가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과연 판을 깰 수 있느냐? 여기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86년 아이슬란드의 수도에서 레이케비크 수도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만났습니다. 전략무기 감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역사적 만남이었어요. 여기에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이 개발하려고 하던 SDI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공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저걸 개발할 기술이 없는데 미국이 요격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면 소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적 무기는 완전히 헛것이 된다.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이 이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실험실에서만 연구하도록 하고 이것은 군사적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거 하는 것이 그때 고르바초프의 의도였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는 많은 양보를 합니다. 고르바초프가.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SDI 포기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주 처절할 정도로 고르바초프가 매달렸지만 냉정하게 레이건 대통령은 합의를 거부합니다. 역사적 만남이 트럼프, 김정은 이상의 역사적 만남이라고 선전해 왔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냉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합의 없이 깨져 버렸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역사적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SDI를 포기하면은 소련에 대한 지렛대가 없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SDI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소련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해서 여론의 지탄을 무릅쓰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는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 이듬해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를 정치적으로는 지원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은 지원했지만 고르바초프를 살리기 위한 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할 정도로 고르바초프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한다는 이 말이 사실은 고르바초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고르바초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만날 올 때 레이건 대통령처럼 회담을 깨물어서 오히려 세계사를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면은 마음도 편하고 아마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